건강한 사람은 체온이 높아요. 이건 이렇게 체온이 높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몸에 염증이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피는 1분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심장을 통과해야 돼요. 1분에, 누구나 다 내 몸에 있는 모든 피는 1분에 한 번씩 심장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1분에 한 번씩 심장을 통과해야 그것이 간을 통과하거든요. 다른 기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피는 심장을 떠나서 약 27초 만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우리 몸 전체가 통과되는데 심장을 통과하는데 약 1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처진 놈은 썩어요. 바로 썩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번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이제 심해지는 게 뭐냐면은 폐혈증이에요. 중간 단계가 뭐냐면은 하지정맥류예요. 이놈이 1분에 한 번씩 와서 통과돼서 모든 게 정화되고 폐를 거쳐서 다 1분에 한 번씩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놈들이. 근데 못해요. 못하면은 뒤처진 놈들, 낙오된 피는 걸러지지 못하니까 거기서 바로 세균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리에 있는 피가 올라가기가 제일 힘들겠죠?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뒤처진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낙오하는 놈들이. 그래서 정맥 혈관에서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혈관이 붓겠죠? 염증이 생기니까 혈관이 늘어나요. 지렁이처럼 꿈틀꿈틀해지죠. 통증이 오고. 그러면 수술하죠. 잘라가지고 연결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염증이 없고 피가 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맑으니까 따뜻하고 따뜻하니까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위가 따뜻하겠죠, 속이.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소화를 잘 시키겠죠? 근데 소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체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소화와 체온에 대해서. 나머지는 뭐 알 수 있어요, 금방. 근데 체온과 소화에 대해서 오해. 요 오해가 풀어져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요. 요걸 오해가 안 풀리면은 끝까지 지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온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속 체온이에요. 근데 나는 따뜻해, 나는 열체질이야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열은 근무들 위로 올라가죠. 특히 우리 몸의 체온의 약 25%, 40%가 이 다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여기서 생겨요. 다리 근육에서. 여기가 난로예요. 여기 난로.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약한 사람이 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그래야 말년이 노후가 건강한 거예요.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연세가 들수록 활동력이 점점 적어지니까 점점 이 근육이 약해져요.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막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횡격막이 있는데 여기서 막혀버려요. 이게 배가 나다든지
위장이 차든지 하면은요, 여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아래로는 안 내려와요. 열은 혈액이 순환시켜서 내리는 거죠. 위에서. 열은 기본적으로 위에 뜨니까 이 위에 뜨는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혈액순환이에요. 피가 돌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피가 잘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생긴 열은 위로만 상승하고 위로 올라간 열은 아래로 못 내려가는 거죠. 여기는 냉랭하게 되는 거예요. 열이 100이 생기면은 50, 50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이 생겨가지고 여기 20, 여기 80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가 상태가 열나요? 안 나요? 열나죠? 얼굴이 불구스름해지고 땀이 나고 등에서는 두꺼워지고 목도 두꺼워지고 배는 나고 그래서 겨울에도 상체는 더워요. 그래서 메리아스만 입고 냉수 샤워를 하고 그런데 아래는 약하고 그리고 위에서 여기서부터 식도에서부터 위쪽은 열에 의해서 마르죠. 마르니까 자꾸 갈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는데 열이 나서 갈증이 생기니까 온수는 못 먹고 자꾸만 냉수를 찾고 그래서 시원한 냉수 그래야 여기가 시원해지거든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요. 차가워지죠? 악순환. 그 다음에 이 체온에 대해서 오해한 거 조금 이제 풀렸죠? 체온은 그런 거 체온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체온은 뱃속의 온도 37도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 몸에서 효소, 백혈구 이게 면역이에요. 이들이 가장 활동을 잘할 때가 얼마냐면 37도에서 가장 극대화될 때가 38도에서 42도인데 여기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쪼개야죠. 여기 40도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39.8도까지 올리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여기가 면역이 최대치.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37도, 36.5도인 사람 겉체온이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37.5도. 그래도 안 돼요. 38도. 그래도 안 돼요. 점점 열을 올려서 우리 몸을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열제는. 열로서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체온이 37도, 뱃속의 온도가 3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 소화는 뭐냐 이게 이제 소화. 나는 소화 잘 시켜. 나는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먹을 때 1인분, 2인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번도 평생 체한 적 없어. 똥 잘 나와 굵게. 이렇게 하면서 나는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화에 대한 오해예요, 이게. 이거 몇 번 먹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7번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요. 그럼 여기는 3번 먹어요.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 저녁 먹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 한 끼 먹어요. 중간에. 2끼, 1끼. 그래 놓고 어떻게 사냐면은 하루를 똑같이 살아요. 누가 소화 잘 시킨 사람이에요? 누가 소화를 잘한 사람이에요?
한 끼 먹고 하루 사는 사람, 두 끼 먹고 하루 사는 사람, 세 끼 먹고 하루 사는 사람, 일곱 끼 먹고 하루 사는 사람. 누가 소화 잘 시키죠? 잘 감이 안 옵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데 기름 7번 넣고 3번 넣고 2번 넣고 1번 넣고 어떤 차가 좋은 차예요? 어떤 엔진이 좋은 엔진이에요? 한 번 넣는 거예요. 연비가 죽었어요. 엔진이 기름을 소화하는 그 연비가 좀 효율이 좋은 거예요. 한 번 먹고도 하루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요. 7끼 먹어도 잘 때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뭔가만 생각하면 알면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소화는 동물의 장 속에서 발효하는 것이 소화예요. 소화는 발효. 그래서 소화액은 발효제. 그리고 이 소화액은 음식이 장 속에서 썩지 않게 해요. 그래서 소화액은 방부제. 그러면은 온도가 낮으면 발효가 될까요? 부패가 될까요? 온도가 낮으면은요,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시키고 방부하는 게 소화액의 역할이에요. 소화액 속에 소화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가 역할을 하려면은 온도가 맞아야 돼요. 근데 온도가 여기에 벗어나면은 발효와 방부 역할을 못해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썩는 거예요, 장에서. 그래서 밥 먹고 식사하고 냉수 먹고 고기 먹고 냉면 먹고 밥 먹고 식후에 냉커피 마시고 가만히 있고 보니까 전부 지금 엉뚱한 짓을 했죠. 이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체온이 따뜻한 사람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체온이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은 소화가 잘 되고 왜냐하면 소화를 통해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만들어 가거든요.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몸이 따뜻한 사람이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개선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밥 먹는 식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차게 안 먹으면 돼요. 음식이 소화액과 만납니다. 발효가 돼요. 그러면 영양소가 되죠. 요게 우리 몸을 살려요. 소화액 속에는 소화효소가 있죠. 근데 음식이 소화액과 만나서 발효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부패도 돼요. 이 독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유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 유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 유전적으로 차가운 곳, 유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곳, 이게 뭐예요? 가족력이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가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낮고 그러니까 배출도 안 되고 해독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쌓여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병이 만들어집니다. 병이.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요게 쌓여서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가서 축적이 되죠. 그래서 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죽여가죠. 요게 뭐냐면은
퇴행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겼어요. 그러면은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가족력이에요, 맞아요. 가족력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병은 다 가족력. 가족력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면. 다 가족력인 거예요. 먹는 음식을 먹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먹냐가 내가 음식을 발효시키느냐, 부패시키냐, 어떻게 먹느냐. 내가 먹는 음식에 소화액이 듬뿍 퍼져야 돼요. 그래야 발효가 되고 부패가 안 해요. 근데 잘 씹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그럼 침이 안 돼. 소화액은요, 침이 닿아야 돼요. 침, 위액, 담, 쓸개즙, 췌장액, 장액. 완전히 소화액에 의해서 버무려져야 돼요. 아주 진한 농도로 버무려져야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소화액이 묽어지면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방법, 종류도 중요하지만 방법, 그리고 양.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액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적이 하는 게 있잖아요. 밥을 지어요. 솥단지가 밥이 5인분 밥통이라고 해보세요. 거기다 1인분을 해요. 거기에 예를 들어 5인분 밥통에 7인분, 8인분을 했다고 해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소화기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몽땅 먹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반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와 방법과 양이 중요해요. 발효가 될 때 유익균, 온도가 높을 때 유익균, 즉 발효균, 온도가 낮을 때 부패균, 즉 유해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가, 이게 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식습관이에요. 나머지는 컨트롤 못해요. 이건 매일매일 식습관 속에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어요. 소식하는 거, 잘 씹어먹는 거, 채식이지에 식사하는 거. 소화만 잘라도 건강은 받아놓은 밥상. 이제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화가. 결국 소화. 이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같이. 그리고 체온에 대한 오해, 소화에 대한 오해. 이것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루에 7끼, 8끼, 그리고 2인분, 3인분 먹어도 나는 체한 적 없어. 똥 굵게 잘 나와. 한 번도 나는 배탈 난 적 없어. 한 사람,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소화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와요. 쑥 내려버려버리는 거예요. 붙잡고 있지 않아요. 머무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먹어도 들어오는 게 없지. 그래,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는 자동차처럼.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 사람. 내가 적은 양을 먹어도 그 속에 있는 영양소를 다 뽑아내는 사람. 근데 똑같이 먹어도 뽑아내지 못하니까 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소화에 대한 오해와 체온에 대한 오해를 이제 해결한다면은 요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게 다 여기에 이제요 살 붙이면은 다 돼. 이제 그럼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소화다.